안녕하십니까. 4월 7일 마감시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456만원이고요. 마이너스 7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손실 안 보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손실 볼 때는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 4월 첫째 주 였는데요. 3, 4, 5, 6, 7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이었죠. 일단 4월 첫 주는 62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틀 동안 조금 아쉬웠고요. 일단 오늘 손실은 사실 어제 시간에서 제가 매매를 하나 잘못해 버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손실이 발생됐고요. 실제로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종목을 좀 잡아 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니까 수익 나겠지 생각했는데 1, 2, 3월 달에 그랬던 것처럼 제가 가진 종목만 안 올라가고 다른 것만 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또 소외감을 느끼는 하루였고요. 이제 이런 부분조차도 적응을 해가지고 적어도 수익은 안 나더라도 손실은 보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번 주말 동안에 좀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전혀 제가 예상하지 않는 종목들이 막 계속 올라갈 때 이럴 때 어떻게 할지 아예 그냥 컴퓨터를 꺼버리고 대응을 안 하든지 뭐 좀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손실은 안 나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좀 공부해야 될 게 지금 많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있었던 일 중에 뭐 잘된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반성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생각인데요. 오늘 제가 지금 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시작했습니다. 현재 지금 3시 43분이고요. 최대한 좀 줄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는 많아가지고 어제 방송할 때 제가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급락하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제 장중에 특징이 뭐였냐면 외국인이 선물을 2조 가까이 매도를 하고 현물을 한 4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선물 합쳐갖고 2조 4천억을 던지는 사상 최후의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오늘은 또 반대 현상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져 버렸는데요. 일단 내가 틀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방향이 반대로 확 바뀌어 버려 가지고 그걸 그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미정시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미정시는 성금요일 휴장이라서 오늘 휴장이고요. 그 다음 3월 고용보고서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휴장이지만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고용보고서에 대한 해석이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간의 거래, 미국 시간의 거래에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하긴 한데, 일단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안 열리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는 그냥 미국 눈치 안 보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고용보고서 때문에 좀 눈치를 볼 줄 알았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 선물지수도 뭐 그냥 약박권이었고 하긴 하니까,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달려버렸습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문에 더군다나 더 꼬여가지고 시장이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하락하는 쪽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아주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주 안 좋게 나오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왕창 사가지고 삼성전자가 4%대, SK하이닉스가 6%대 급등해 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4% 오른 건 급등이죠. 그러니까 아주 안 좋았는데 반대로 아주 많이 사가지고 끌어올려 버리니까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또 이거 에코프로가 10%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4% 이렇게 해서 강한 종목들이 다 그냥 강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수가 확 올라가 버렸는데 거래소하고 코스닥 전부 다 그러니까 침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이 주도주 강한 종목들로 확 끌어올려 버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이 영향을 파악하기가 힘들 정도로 시장이 상승 전환해버렸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판단이 좀 틀렸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지금 갈등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 선물 동향이 상당히 중요했던 날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2조 매도했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거의 한 1조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주 매도했다가 1주 매수했으니까 어제 1조 4천억 정도가 매도되어 있었는데요. 합계했을 때 대충 1조를 매수해버렸으니까 선물 매도가 거의 없다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리고 콜옵션, 풋옵션도 매도, 양매도 걸어놨는지 싶은데 지금 둘 다 양매수를 해가지고 그 좀 포지션을 줄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포지션을 많이 줄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분석은 안 해봤지만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크게 신경 안 쓰겠다 이런 중립기아 넣는 정도 이 정도로 바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6천억 지금 그래서를 6,900원 7천억 매수하고 코스닥을 1,000억 정도 매수했으니까요. 외국인이 저렇게 매수 들어오니까 이제 선물 매수하면서 현물을 매수해버리니까 지수 강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 외국인이 어제 했던 행동이 상당히 이제 멍청해져 버렸죠. 제가 어제 방송할 때는 그 전날 왜 미리 매도를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늦게 어제 매도를 2조 치는 바람에 우리나라 증시가 1점 몇 프로나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그 외국인 선물 매도 때문에 놀래가지고 어제 일봉으로 보시면요, 어제 거래소가 이만큼 빠졌는데 그 오늘은 또 반대로 매도했는 거를, 그게 어제 이거 쭉 빠지면서 매도했으니까 이렇게 매도했으니까 대충 이 정도에서 매도했다고 치면 1조 5천억을 여기서 던졌는데 1조 4천억을 오늘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여기서 1조 그 지금 2조 4천억을 던졌고 오늘 한 거는 1조 7천억을 샀으니까요. 2조 4천억을 쭉 내려가면서 여기서 던져놓고 1조 6천억을 이렇게 샀으니까 어제하고 오늘만 보면 외국인이 상당히 그 멍청한 짓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도 아직까지 지금 어제도 이상했지만 그 이틀 전부터 이상합니다. 이틀 전에 이상했고 어제도 더 이상했고 가만히 있으면 됐을 건데 또 왕창 매도해가지고 그 어제 그렇게 매도를 쳐놓고 오늘 다시 매수할 것 같으면 어제 차라리 매도를 안 쳤으면은 그냥 그대로잖아요. 근데 굳이 어제 또 매도를 쳐놓고 오늘 다시 또 매수를 하니까 이게 이해할 수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 증시는 별로 바뀐 것도 없었거든요. 조금밖에 안 바뀌었어요. 지금 1% 빠졌다가 0.76% 올랐으니까 약밥 광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외국인 그 배팅이 억수로 이상하게 그냥 휙휙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그 어제까지 방송할 때 오늘까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해가지고 세계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어제 너무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기술적 반등을 할 것이다 해서 오늘 반등하는 상승하는 쪽의 생각은 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승 쪽에 배팅을 했고 1,300억 정도 매수를 했었으니까요. 상방을 잡았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한 요 정도 절반쯤 정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제 매도했는 거를 다 감싸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추세가 지금 하락으로 봤는데 이게 다시 상승으로 돌려버렸나 하는 이런 이제 약간 아리송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지금 포지션을 그 중립기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 코덱스 200 선물 이거 300만원 가지고 있던 거 100만원 손절했습니다. 어제 플러스 4만원가 있다가 오늘 마이너스 7만원인가 가지고 손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일단 인버스를 100만원을 줄였습니다. 상방으로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어제 같았으면 하방이니까 계속 이건 추가로 더 매수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너무 확 돌려버리니까 상승으로 전환했나 이런 느낌이 살짝 드니까요. 불안해가지고 일단 줄여갖고 지금 200만원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제 생각은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돌았다기보다는 이거 뭔가 외국인 매매가 꼬여가지고 착시 현상이 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돌아가는 건 상승하는 쪽으로 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적어도 고용 보고서 나오고 월요일까지 지켜봐야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나오는데 오늘 저녁 휴장인데 어제까지 그 하락 쪽으로 배팅 막 쳐놓고 돌아서 갖고 그 달랑 그 미국 지금 나스닥 0.7% 다우는 보합이었고 나스닥 0.7% 올랐다고 해가지고 하락 추세 끝나고 상승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좀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너무 많이 돌려버려가지고 하락 추세로 생각했던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일단 접고 중립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그 미국 선물지수부터 해가지고 주말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고 유럽 증시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나서 방향을 위인지 아래인지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제 생각으로는 하방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여기서 만약에 하방 나오면 이제 좀 심각해집니다. 그냥 이렇게 빠지면
이쯤 내려왔다가 이제 외봉이니까요. 상봉 만들려고 이제 한번 올라갈 힘이 있는데 지금은 들어 올려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꺾여서 내려가면 상봉이 되어갖고 밑으로 쭉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돼버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말이 길면 잘 모른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대충. 그 다음, 환율은요, 즐겁게 하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요. 1316원. 요것도 지금 1300원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금은 2023달러, 그 바람에 엘컴텍이 오늘 쭉 빠져버렸죠. 그럼 하니까 외국인은 엘컴텍을 단타 치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렇게요. 어제 110만 주 샀다가 어제 이렇게가 샀다가 오늘 팔아가고 다시 되돌아가 버렸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3.305입니다. 이것도 여전히 지금 제가 봤을 때 침체 쪽 위치로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침체 쪽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80.47입니다. 이건 뭐 큰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외국인이 배팅을 이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 전에 포지션을 다 청산하고 상승적으로 6천억 선물 매수해놨다가 어제는 2조를 던져가지고 하방적으로 선물을 1조 4천억 매도 잡았다가 오늘은 다시 또 그걸 1조를 다시 매수해가지고 상방으로 다시 돌리고 있는 이런 상방으로 돌린 건 아니죠. 중립으로 다시 맞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아래 안 잡고 그냥 포지션 중립 이렇게 삼성전자를 매수하려면 이 하방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방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매수해보면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 선물 매도 포지션을 줄인 것이 아닌가. 왜냐면 삼성전자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저는 잘 못합니다. 이거 그 실적 가지고 호재다 악재다를 저는 판단할 능력이 안 됩니다. 단지 외국인으로 봤을 때 지금 1300만 주를 매수했다는 이게 컸습니다. 오늘 지금 앞쪽에 매매한 거 보면 많이 했을 때가 700만 주 정도였는데요. 오늘 1300만 주를 여기 삼성전자에 그냥 다 쏟아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 이 거래소에 6,900억 매수한 게 대부분이 삼성전자가 아닐까. 이거 단가 꼽혀보면 되겠죠. 1300만 주에 6만 5천원. 궁금한 점 때려보겠습니다. 이거 저도. 오늘 외국인이면 1300만 주에 지금 삼성전자 가격이 얼마냐면 6만 5천원이거든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8,400억을 삼성전자에 쏟아부었거든요. 외국인이 8,400억 쏟아부었는데 외국인이 거래소를 7천억 매수했으니까 1,400억 다른 종목에서 1,400억 매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한 삼성전자 때문에 이상한 현상이 생겼고 오늘 실적 발표 나왔는데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왔다 그러는데 아주 안 좋게 나왔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데요. 뭐 그래서 이건 삼성전자 실적 아주 좋게 나왔을 때 과거에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면 외국인이 한 3일인가 정도로 계속 팝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삼성전자 실적 좋게 나오면 개인들이 대부분 다 사고 싶죠. 삼성전자 실적 너무 좋게 나왔으니까. 매수가 막 들어오면 그 기회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으니까요. 삼성전자 50%대 갖고 있으니까 그때 이익 실현하는 기회를 잡는 거죠. 막 던져도 다 받아주니까. 그래서 계속 매도해가지고 오히려 내려가 버리는 현상이 나오는데요. 그 반대 현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아주 안 좋으니까 다들 팔려고 막 던지겠죠. 그러니까 던지는 거를 안 던지면 개인들이 다 매도를 안 하고 살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살려고 하면 외국인이 매수해버리면 개인까지 같이 사버리면 급등해버리겠죠. 그러면 너무 매수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재가 터졌을 때 실적이 아주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삼성전자 팔아야 되겠다 그러고 막 던지면 그 매도 물량을 잡아먹는 건 쉽다는 얘기죠. 그냥 던지는 거를 약간만 올려놓고 쭉 계속 행보시키면서 그냥 다 받아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8천억대를 그냥 다 받아먹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상승했다고 해서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호재인가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건 호재가 아닌데 뭐 생산량을 줄이겠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줄이는데 왜 호재인지 반도체 다른 반도체 회사들 쪽에서는 호재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면 재고가 줄어들고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는 있겠네요. 좌우지간 제가 해석 불가니까 그냥 오늘 삼성전자 때문에 난리 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2차전지도 뭐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참 정말 소외감 느낄 정도로 어제는 에코프로 BM을 땡겼고 오늘은 에코프로를 땡겼고 외국인도 이제 동참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래 되면 한번 볼까요?
외국인이 지금 뒤늦게 사고 있죠. 여기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8만 주 샀죠. 에코프로 BM은 어제 샀고 오늘 팔고, 지금 외국인이 거의 보면 단타 치는 것 같아요.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아까 엘컴텍 보셨죠? 이것처럼 엘컴텍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외국인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 팔면 내려가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사갖고 올라가고 그 다음날 다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10만 주 샀다가 140만 주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쭉 땡겨 올렸다가 여기서 팔면 적어도 이익은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외국인 매수도 옛날에 외국인이 아닌 것 같아요. 중심도 없고 그냥 막 그 개인들 단타 치듯이 막 사갖고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샀다 싶어가지고 호된 줄 알고 막 들어오면 그 다음날 그 위에서 다 팔아먹고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이 어디가 진짜인지 어디가 진실인지 어디가 거짓인지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세로닉스 이것도 보시면 LNF에 뭐 그 모해상 거쩌고 해갖고 LNF는 안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지금 가볍다고 얘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상, 뭐 그래서 도저히 이쪽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구경하자, 이런 의미로.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개인적으로 방향 자체도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외국인이 왜 저렇게 방향을 바꿨는지, 삼성전자를 많이 사기 위해서 선물을 매수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월요일 날 미국 증시 열려봐야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순하게 거래소가 내려왔다가 돌렸다고 해서 이게 상승 추세다라고 보는 건 조금 이르다. 그래서 적어도 월요일 장까지 지켜보고, 월요일 여기서 만약 내려오게 되면 상봉으로 해갖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 어제 빠진 것보다 더 안 좋은 그림이 나와버립니다. 이 상봉으로 해서 빠지면 쭉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은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매매한 것만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요. 오늘 뭐 속상해가지고, 제가 왜 손실이 컸냐면,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진짜 당했습니다. 노바텍. 이거 어제 방송하다가 시간의 거리를 눌러봐보는 게 파근이었었어요. 어제 방송하는데 시간의 거리 눌렀는데 이게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유니온이 내려가는데 상승하고 있길래, 이게 자석적으로 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지 않나 싶어가지고 6시 바로 전에 5시 50분에 1점 몇 프로인가 플러스 됐을 때 샀어요. 샀는데 그 다음 종가 6시에 마지막 배팅에서 1.4% 빠져버렸습니다. 거기서 벌써 한 3만원 날렸죠. 근데 아침부터 두드려 패갖고 쭉 빼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6%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한 7만원, 한 8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그냥 분위기 확 잡쳐갖고 손실을 8만원 손실 깔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수였고요. 그 다음에 또 실수했던 게 뭐냐면, 시간에 걸려서 현대 엘리베이, 이거 시간에 거래할 때 현대 엘리베이가 1700억인가 그걸 뭘 갚아야 되는데, 그걸 뭔가 이거 주식으로 갚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에서 벗어나는가 싶어갖고 팔아버렸는데 이게 다시 4% 올라가 버렸습니다. 목이 메어가지고 지금 갈가게 죽겠네.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한 4만원 아깝게 날려버렸고, 뭐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운이죠, 그죠? 운이라기보다는 좀 실력이죠, 이게. 그래서 한미글로벌하고 현대 엘리베이 어제 날렸고요. 현대 엘리베이 어제 시간에서 날렸고요. 그 다음 노바텍은 시간에서 잡았다가 손절했으니까 이게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했고, 그 다음 한미글로벌은 이거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어제 갖고 있었는데 아침에 잡았던가 했는데 이게 또 여기쯤에 와서 못 올라가는 것 같다고 해서 팔았는데 이걸 여기까지 끌어올렸다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주는데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왜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게시판 봐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같이 매수해버리네요. 근데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이 뒤늦게 이제 따라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지금 올리다가 여기서 슈팅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월요일날 상황 봐서 다시 잡든지. 여기 계속 다른 종목 못 가는데 건설 관련주 다 밀리는데 얘 혼자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네옴시티 관련한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지금 어제도 팔았다가 다시 잡으면서 좀 날렸고, 오늘 또 날렸어. 아깝게 조금 먹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항공, 우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덕양산업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종가에 지금 제가 목이 좀 갈갈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급해가지고 지금
잠시 멈추고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목이 계속 갈갈하게 가려가지고요. 자, 일단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방송이 더 안 되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둘, 셋, 네 종목 남아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그 종가에 한일단저하고 빅텍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잘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왜 매수했냐면 이거 퍼스텍도 오늘 저 외국인이 또 팔아버렸죠. 그래서 퍼스텍이 외국인 계속 매도하길래 저도 같이 팔았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있다가 100만원 줄였어요. 줄였는데 다시 100만원을 마지막에 종가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3,520원에 팔았다가 3,540원에 다시 샀습니다. 이 진짜 아이러니하게 돼버렸는데요. 외국인 지금 자꾸 파는 걸로 봐서 퍼스텍은 이제 이 투자 심리가 꽝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다시 샀느냐 하면 이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그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통일부에서 이게 거의 3시 28분이니까 3시 반 다 됐죠. 이제 시간 거리 다 끝나는 시점이었는데요. 통일부에서 남북연락사무소에 아침 업무 개시 통화가 안 됐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게 3번씩인가 통화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동부전선, 중부전선, 서부 그다음에 뭐 이런 쪽으로 하는데 북한에서 연락이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통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다음 또 나왔죠. 서해군 통신선도 연락이 안 됐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게 연락 안 오면 찝찝하단 말입니다. 이게 통신선이 쉽게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별일 없다 우리 잘 지낸다 뭐 별일 없다 이렇게 한마디 인사하면 저쪽에서 도발을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연락이 아무것도 안 오면 쟤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지 이제 걱정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연락이 안 됐다 그러길래 북한에서 주말에 뭔가를 할 것 같은 불안감 요거 이제 좀 걱정이 되죠, 대부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샀는데, 현재 시간에 그래서 분위기 봐서, 뭐, 보니까 별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빅텍이 가장 대장입니다, 이럴 때는. 빅텍이 지금, 시간에서 4시 10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4시 10분에 이게 지금 상승하면, 뭔가 있다 쪽으로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아니면 그냥 팔아버리고 백텍은 50만원만 샀고요. 한일단저 100만원, 퍼스텍 200만원. 퍼스텍은 원래 200만원이었으니까 팔았던 거 다시 샀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고요. 북한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북한 문제는 지금 저는 좀 안 좋아졌다고 봅니다. 왜 안 좋아졌다고 보냐면 미국하고 한미일 공조해가지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작전을 쓰고 있잖아요. 북한을 고립시키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비핵화 대화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봉쇄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더 강력하게 봉쇄를 하고 있죠. 해병대하고 미군 해병대까지 와가지고 상륙 작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들어가서 평양까지 진격하겠다는 자세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심각한 도발이죠. 왜냐하면 여차하면 그냥 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논평이 북한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건 전쟁 도발에 가깝다.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에 뭐 일 생기면 이건 전부 다 먼저 도발했는 한미일 이쪽 한미 간의 이 군사훈련 이게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던져놓은 상태인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북한이 답답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봉쇄할 때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죠. 중국에서 협조를 해줘야 중국은 지금 북한으로 송유관으로 해서 석유를 보내기 때문에 파이프 묻어가지고 거기도 석유 보내는데 줬는지 안 줬는지 누가 압니까? 좁으면 끝인데. 그래서 중국이 북한이 망하도록 놔두진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중국이 미국 눈치 보고 서방 눈치 봐가지고 몰래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대놓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키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북한이 저렇게 당당하게 있을 수 있는 북한이 지금 봉쇄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봉쇄했는데 아직까지 끄떡없죠. 식량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계속 미사일도 쏩니다. 미사일이 엄청나게 비싼 건데 지금 막 갖다 쏘죠. 저게 가능한 이유가 북한에서 지금 소련으로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베트남 전쟁 칠 때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베트남 전쟁 터졌을 때 파병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그 살아난 겁니다. 경부고속도로부터 해갖고 경제가 살아나는 시점이었거든요. 만약에 러시아가 지금 무기가 부족한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해주고 그걸 다른 살이나 다른 자원으로 받는다면 북한 경제가 워낙 작은 경제이기 때문에 약간만 도와줘버려도 북한은 경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숨통이 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지금 5월달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그 의용군으로 러시아 의용군으로 참전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강력한 게 군인이잖아요. 무기 가지고 그냥 다 필요 없죠. 그냥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북한군하고 무기까지 다 가지고 그냥 그 용병은 다 들어가니까요. 못 들어가게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가갖고 용병으로 싸우는데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다 들어 싸우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용병이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용병으로 들어갔다 하면 못 막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거기 들어가면 그 우리 베트남 파병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5월달에 지금 파병되면 그 북한이 들어가면 북한 경제가 제가 봤을 때 안 망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북한에서 당당하게 대놓고 우리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라. 너 봉쇄도 안 답답다 이렇게 나오면 답답한 건 우리란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상당히 안 좋은데 이걸 봉쇄해가지고 그 지금 막 공격하듯이 이렇게 핵 가진 나라를 이렇게 봉쇄하는 거는 그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상당한 위험 요소가 따른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전쟁 관련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시간에서 잡았다. 이 말 하려고 또 길게 돌려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제 견해가 틀렸을 수는 있습니다. 틀렸을 수는 있는데 통신선을 갑자기 연락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찝찝하잖아요. 당장 내 하고 있던 짓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주말 동안에 계속 핫 이슈가 될 거고 가장 그 밀접하게 볼 수 있는 게 핵실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핵실험하면 이게 월요일장에 일단 핵실험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핵실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전략 폭격기 들어오고 막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긴장 고조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게 핵실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관련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일단 빅텍이 4시 10분이죠. 요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걸 인지했기 때문에 빅텍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빅텍이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실적도 없고 지금 쫄딱 망했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는 1.18% 올라갔죠. 그럼 이제 이 다음 터부터는 빅텍이 왜 올라갔지 이러고 이제 막 찾다 보면 게시판 들어가 보면 북한 통신선 연락 안 됐다더라. 뭐 동해 서해 다 안 됐다 하더라. 이러면 이제 전화 다 끊어보고 얘들이 무슨 짓을 하지 이렇게 되면 이제 핵실험 하는가 일단 연결되면 이제 매수세가 들어가고 올라간다 이렇게 될 겁니다. 시나리오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쁘지만 않으면 지켜보고 있다가 올라가면은 그 이익 실현 해버리겠구만. 일단 빅텍은 놔놓고 한일단저하고 빅텍 올라가면 한일단저하고 이 퍼스텍도 따라갈 거니까요. 요거 두 개는 올라가면 반반씩 이익 실현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거 뭐 전쟁 관리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대충 요런 느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이것저것 이번 주에는 말을 많이 했는데 뭐 지풀도 돈도 많이 못 벌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 해가지고 조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혼선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도 살짝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했는 이야기 중에 그 좀 맞다 싶은 건 들으시면 되고 아닌 건 그러고 해가지고 본인 그 투자 원칙에 맞춰 갖고 대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하셨고요. 주말 푹 쉬고 저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